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그래서 누가 돈 내야 돼?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오늘 이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 질문 생각보다 답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이 배상 책임이라는 퍼즐을 맞추려면요. 모든 건 딱 이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네, 바로 이겁니다. 내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언뜻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그런데 정답은요,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라는 게 뭐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보험도 그냥 아무거나 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딱 맞는 맞춤옷 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차이, 내 사업장이냐 남의 사업장이냐 하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는데 한 엘리베이터 회사 사례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그냥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공장이나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한 게 시설 소유자 책임 보험이고요. 반대로 고객사 건물 같은 원정 경기에 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한 게 도급업자 책임 보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절대 서로의 영역을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한 엘리베이터 회사가 겪었던 두 가지 사고를 보면서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고는 회사 공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고, 장소는 회사 공장 내부,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죠. 여기서 기계가 무너지면서 사람이 다쳤어요. 자, 이럴 때 시설 소유자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공장에 방문했던 외부 손님, 그러니까 제3자의 피해는 보상해줘요.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이 다친 건 보상해주지 않아요. 왜냐? 직원은 산재보험 같은 다른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는 고객사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원정 경기잖아요. 이러면 아까 그 공장에서 쓰던 보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도급업자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으로 다친 건물 직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회사가 얽히기 시작하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큰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요. 보통 이런 현장에는 두 주체가 있죠. 이 건물 지어주세요 하고 일을 시키는 발주자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짓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도급업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만약에 일을 시킨 발주자가 공사기간 무조건 단축해요. 빨리빨리!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해서 결국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고 쳐봐요. 이 돈 누가 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책임 소재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발주자 잘못 50%, 도급업자 잘못 50%. 자, 그럼 도급업자는 자기가 가진 보험으로 자기 잘못 50%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남은 50%. 저 발주자 잘못은 대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도급업자가 든 보험은요, 발주자 잘못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만약에 발주자를 위한 별도 보험, 그러니까 발주자 배상 책임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도급업자가 발주자 잘못까지 다 뒤집어 쓰고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일반적인 사업 얘기를 해봤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특별한 위험을 안고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문가들한테는 그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보험 방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한번 볼까요? 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학생이 복도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이런 일반적인 사고는 당연히 보상해줘요. 그런데 축구부 선수가 정식 시합 중에 다치는 것처럼 그 활동에 원래 따르는 고유한 위험은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동차 정비소도 아주 비슷한 케이스예요. 보통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남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다가 생긴 손해는 보상 안 해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비소는 그게 일이잖아요.
고객차를 맡는 게 사업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전용 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특수한 영역, 위험 부담도 엄청나게 큰 분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신약 임상시험입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차원이 다르죠. 그냥 물리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위험이니까요. 그래서 임상시험 보험은 아주 독특한 논리를 따라요. 그게 뭐냐면 사전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린, 즉 예측 가능한 부작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이 터졌을 때만 보상해 줍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동의한 위험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서 참가자가 가벼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두통이 생겨도 보험금은 안 나와요. 이 보험은 그런 걸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도 상상 못했던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망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경우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절대 기성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사서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셨잖아요. 내 사업, 내 활동의 내용과 위험에 맞춰서 한 땀 한 땀 재단한 맞춤 정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럼 내게 딱 맞는 보험을 찾으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나는 주로 어디서 일하는가? 내 사무실인가? 아니면 고객사 현장인가? 둘째, 내 책임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직원인가? 고객인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가? 그리고 내 직원만이 가진 특별한 위험은 없는지, 또 나와 책임을 나눠줄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게 본업이든 부업이든 아니면 지금 막 계획하는 작은 프로젝트든 그 안에 혹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배상 책임의 빈틈은 없을까요? 그 빈틈을 찾아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완벽한 보호가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